자, 여러분, AI를 그냥 똑똑한 게 아니라 정말 일을 잘하게 만들고 싶으신가요? 그 비법, 랭그래프에 대해 오늘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바로 이게 오늘의 핵심 질문이에요. AI가 그냥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걸 넘어서 뭔가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생각하고 또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복잡한 프로젝트를 끝까지 해내게 만들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AI랑 대화할 때 질문 하나, 답변 하나, 이걸로 딱 끝나잖아요. 단기 기억상실증 같달까? 근데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건 대화의 맥락을 쭉 기억하면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뭔가를 해내는 거란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뭔가 체계적인, 구조화된 프로세스가 필요해지는 겁니다. 바로 그 문제의 해결사로 등장한 게 랭그래프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래프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AI의 생각의 흐름을 설계하는 청사진 또는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그럼 이 지도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그래서 그래프가 정확히 뭐냐고요? 제일 쉬운 비유는 바로 AI를 위한 로드맵이에요. 여러 작업들이 어떤 순서로 또 어떻게 서로 연결돼서 실행될지를 설계한 큰 그림인 거죠. 이 로드맵이라는 비유,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앞으로 계속 나올 거거든요. 자, 그럼 이 로드맵, 즉 그래프는 뭘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딱 세 가지 핵심 구성 요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들 AI 에이전트의 기본 벽돌 같은 거예요. 바로 스테이트, 노드, 그리고 엣지입니다. 첫 번째, 스테이트입니다. 이건 AI의 공유 메모리, 그러니까 기억력을 담당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게 있고 없고가 단순 챗봇이랑 진짜 똑똑한 에이전트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점이죠.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회의실에 있는 커다란 화이트보드 같은 거예요. 모든 작업 단계들이 이 화이트보드를 보면서 아, 지금 상황이 이렇구나 하고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또 자기가 한 일을 거기에 새로 적어 놓는 거죠. 두 번째는 노드입니다. 노드는 아주 구체적인 일을 하는 일꾼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립 라인에 있는 각각의 작업대처럼 노드 하나는 딱 정해진 자기 임무 하나만 수행합니다. 예를 들면 사용자에게 인사하기, 노드, 데이터 분석하기, 노드,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마지막, 엣지. 이건 뭘까요? 바로 그 작업대들, 즉 노드들을 연결하는 기찻길입니다. 기차가 A역에서 다음 B역으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선로처럼 엣지는 작업의 흐름을 정해주는 거예요. A 작업 끝났으니까 다음은 B로 가. 이렇게 지시하는 거죠.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말한 게 다 들어있죠? 시작해서 인사를 담당하는 노드 A를 거치고 그 다음엔 데이터 처리를 하는 노드 B로 흐름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종료. 아주 단순한 일방통행 같지만 스테이트, 노드, 엣지가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 한눈에 딱 보이죠? 그런데 말이죠. 인생이 항상 이렇게 정해진 길로만 가진 않잖아요? AI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AI가 중간에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면 어떡할까요?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말이에요. 바로 이 질문이 우리를 한 단계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줍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그래프에 지능을 불어넣을 시간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딱딱한 구조 안에서 AI가 스스로 생각하고 더 역동적이고 똑똑하게 행동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조건부 엣지에 있습니다. 이 신호등 비유 정말 기가 막히죠? 이건 그냥 연결선이 아니에요. 현재 상태, 즉 스테이트를 딱 보고 아, 지금은 빨간불이네? 그럼 저쪽으로 가야지. 파란불이네? 그럼 이쪽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흐름을 통제하는 진짜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덕분에 그래프가 여러 갈래로 나뉘면서 똑똑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야 할 땐 어떡할까요? 바로 이때 엣지가 루프, 그러니까 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정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작업 흐름을 이전 노드로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용자가 만족할 만한 글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글을 다듬고 또 다듬게 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AI에게 끈기를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그래프의 부품들을 하나씩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조각들을 전부 다 합쳐서 이 청사진이 어떻게 살아 숨쉬는 진짜 AI 에이전트가 되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설계한 랭그래프라는 아주 잘 짜인 뼈대에다가 챗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 즉 LLM이라는 두뇌를 딱 얹는 거예요. 이렇게 구조와 지능이 만났을 때 비로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진짜 에이전트가 탄생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에이전트가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면 아무 소용없겠죠. 실제 세상과 소통하고 일을 처리할 손발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도구예요. 마치 우리가 필요할 때 공구함에서 망치나 드라이버를 꺼내 쓰는 것처럼 AI 에이전트도 웹 검색이 필요하면 검색 도구를,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면 분석 도구를 꺼내서 쓰는 거죠. 여기서 노드랑 도구의 차이점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노드는 조립 라인의 작업대처럼 워크플로우의 구조적인 한 단계 그 자체를 말하는 거고요. 도구는 그 작업대 위에서 사용하는 망치나 드라이버 같은 실제 연장을 말하는 겁니다. 즉, 노드는 어디서 일하는지고 도구는 무엇으로 일하는지인 거죠. 구조와 기능, 이 둘은 명백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것 좀 보세요. 실제 코드에 들어가는 시스템 메시지입니다. AI한테 너는 드래프터라는 이름을 가진 글쓰기 도우미야. 네 임무는 사용자가 문서를 고치고 수정하는 걸 돕는 거야. 이렇게 딱 정체성과 임무를 부여하는 장면이죠. 사람한테 업무 지시하듯이 아주 구체적으로 에이전트에게 역할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전체 흐름을 한번 쫙 정리해 볼까요? 먼저 사용자가 요청을 보냅니다. 그럼 LLM, 즉 두뇌가 그래프라는 지도를 보면서 어떤 길로 갈지 결정해요. 특정 노드, 즉 작업대에 도착하면 필요에 따라서 검색 같은 도구를 꺼냈습니다. 그렇게 얻은 결과는 스테이트라는 공유 화이트보드에 다시 업데이트되고요. 그리고 작업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거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정말 체계적이고 똑똑하게 움직이지 않나요? 지금까지 우리는 AI를 훨씬 더 똑똑하게 만들기 위한 강력한 청사진, 랭그래프의 핵심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이 엄청난 설계도가 우리 손에 쥐어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청사진으로 무엇을 만들어 보고 싶으신가요?